건설 언제쯤이나 좀 사이다 시세가 나올까요? 워낙에 좀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탄생 대박님 만나볼게요. 네, 흥구석유 오랜만에 올라와서 요거 진단 도와드립니다. 흥구석유 매수가 7,244원이시고요. 비중 10% 네, 들고 계십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네, 오늘 종가는 6,840원 나오면서 최근에 거래도 상당히 한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외면되고 있는 주식을 들고 계신 그 외로움이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김정수 전문가님, 흥구석유는 그래도 저희가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이런 기업들이 참 종목 상담하기 좀 애매하죠. 일단 업황은 참으로 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 칼텍스로부터 원유 이거 석유 매입해서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경북이나 대구 지역 쪽으로. 그래서 이 원유 관련된 업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유가와 관련된 이 가격에도 밀접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종목 관련돼 가지고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저는 주식이 중장기 우하향이 될 거라고 봤죠. 저는 이제 맨 처음 보고서. 네, 왜냐면 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파는 건데 비싸게 팔면 가격이 올라야 비싸게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명분을 달아서.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이 원유 가격에 이 공급가잉을 일으켰던 게 세일가스 혁명이지 않습니까? 2014년도. 그때부터 우리나라 화학주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롯데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대한유화. 그래서 제가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되게 많이 비교해드렸죠. 왜 순수화학을 하면 안 되는지. 네. 그 패러다임의 어떤 큰 변화. 그래서 5년째 저는 그쪽 하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흥구석유 같은 주식들도 5년째 이렇게 주가 떨어져야지 정상이다 이거죠. 당연히 저도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전 이 기업을 5년째, 6년째 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예 석유화학 관련된 섹터는 네. 산업 자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선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성장하는 산업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주가가 우하향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제가 모르는 다른 재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석유 관련된 이 산업을 따라가지 않는 제가 알지 못하는 네.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은 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을 제끼는 흐름이 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질칼 같은 경우, 한진그룹 같은 경우 보면은 한질칼 그룹이 전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업황을 보게 되면 호텔 관련된 산업 우리가 보나마나 안 좋다는 게 뻔했는데 주가가 박살나는 기간 동안에 특히 코로나 관련된 그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M&A 이슈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아마 소비자 시청자님도 알지 못하는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모르는 뭔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냥 빠졌다가 그때 저희가 죽음의 계곡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냥 반작용 요 정도로 그러면 올랐던 걸로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이 빠졌다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업황에 연계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차트를 좀 한번 잡아주시면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얘가 속해져 있는 이 업황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 아래로 가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롯데케미칼처럼 네. 이런 식으로 가야 이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한유화나 이런 식으로 꺾여야지 정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업황이 분질러졌기 때문에. 네네. 그죠? 그래서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업체들 동종색도 완전 꺾여버렸잖아요. 이게 1, 2년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G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얘도 그냥 2010 완전 꺾였잖아요. 그 다음에 S오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람코한테 이제 지분 이제 가져보면서 얘도 이제 완전히 꺾였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얘가 속해져 있는 섹터가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업황하고 연동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업황에서 비즈니스를 버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재료가 있는 거죠. 노출되지 않은 우리가 그렇군요. 모르는 예. 일반 개인들이 모르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은 한 오.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가 밸류는 실적 곱하기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보시게 되면 최근 한 4, 5년 동안 별거 없잖아요. 실적이 아닌 프리미엄. 근데 노출되지 않은 프리미엄이 뭔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자세히 알아봐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5년 동안 아예 화학 관련된 sektor 아예 거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산업만 알아요. 다만 이 주식이 연동되었었을 때 이 업황과 반대급부로 가는 주식들은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만드는 사람들 주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주식시장 차트로도 약간 나타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 주식 대충 보시게 되면 자 2018년도 거래량 크게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2019년 거래량이 크게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4월달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급증했다가 떨어지죠. 특정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아니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 쪽 사람하고 여의도 쪽 사람들이 자금 모아가지고 보통 하는데 일단 뭐 그건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일단 얘기 안 하고요. 아무튼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업황을 봤을 땐 거래해서는 안 되는 기업인데 한번 보유해 보셔라. 이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결론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적 빼야 됩니다. 실적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업황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다 빼버리는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주가의 패턴상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매수가격이 7,244원이면 요거 정도만 좀 대비를 해보세요. 더 물 타시면 안 되니까 6,600원이잖아요. 6,600원 정도 되면 요거 만약에 깨지면 10% 선에서 하락 멈추는지 보세요. 6,000원에서 6,600원 정도 되게 되면 대충 10% 선 정도가 한 6,000원 내외 정도가 되겠죠. 한 5,900원이나 6,000원. 저 정도에서 만약에 방어 나오는지 보세요. 그러면 아마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까지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10%로 이 사람들이 돈 빌립니다. 10%나 15% 정도. 3개월에. 그래서 주가 방어를 이 사람들 할 때는 주가를 띄우기 전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10에서 한 15% 정도를 3개월로 돌리면서 돈을 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를 그 사람들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흥구석유를 움직이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6,600원 선에서 만약에 깨졌다 해서 순간적인 악재가 나왔다.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5,900원이나 6,000원 지켜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 자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10%는 절반으로 줄였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보고 나서 다시 매수하셔라. 이렇게 제가 전략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